아니, 누가 개똥을 안 치우고 간 거야?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네. 네. 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예,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달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이 세상에 여건 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살해되어 시궁창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배움을 잊게 만들고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하였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 하고 성직자들이 가르침을 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은 돈을 빼앗고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강도로 만들어 훔치고 살인하도록 조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안에 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시오, 나의 친구요. 제목이 뭘까요? 예,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해서 어느 마약 중독자 시인이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와, 끔찍하다,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एकदम देख तू वीडियो चालू है टोटली आराम से अरे आ जाओ फटाफट अरे आ जाओ खड़े आंटी पीछे आ जाओ आंटी पी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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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नी बरसा 와, 끔찍하죠? 예, 계곡에 이렇게 갑자기 물이 늘어나면 이렇게 정말 위험하지 않나. 계곡물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마약 위험을 거의 실감하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좀 잔인한 그 영상이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이제 마약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그 마약 중독자가 총기 살인으로서 또 뭐 진짜 뭐 허망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면서 정말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 일대 학원가에서 예,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다라고 좋은 음료를 시험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메가 ADHD라고. 예,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에게 준 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 속에 피로폰과 마약 성분이 예, 담겨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마약을 먹은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고 그 집에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협박 전화로.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면서 예,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예,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남 학원가에서. 예,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긴 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마약 음료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음료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세요. 이게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건너와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노출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마약이라는 것은 뭔가 무감각, 마비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나르코티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신체를 마비시켜 중독성과 탐닉성을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마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은 이렇게 항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 번 사용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약물 오남용 교육에서도 했었죠. 바로 의존성이죠.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뭐예요? 내성이 생겨서 그렇겠죠. 사용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가 힘든 이상을 일으키는 금당현상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을. 우리 유아인이요, 2년 동안 포로포볼을 20차례를 이렇게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그 친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덜미가 잡혔는데, 그게 바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약사, 수의사, 제약회사 등은 마약류 취급자가 졸피뎀이라든지 프로포폴, 그리고 식욕 억제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한다든지, 그리고 유통, 그리고 사용, 폐기까지도 전 과정을 보고한 취급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초, 코카인, 케타민까지도 이렇게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유아인이.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고 나서 전과 후의 차이점이라서 마약은 오랜 기간 동안 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사용했는데도 아주 이 얼굴이 완전 변했잖아요. 그죠? 예,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그리고 여기 보면 1년 정도, 2007년에서 2008년 기간에 사용한 얼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된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히로폰이라는 필로폰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머리도 하얗게 새버리고 70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졌죠.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마약류로 사용하고 나서 변한 얼굴들 이렇게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뱃속에서 있을 때 마약 중독이 되면 신생아들이 태어나는데 세상에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난 아이들이 1시간에 3명 정도가 된답니다. 심각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마약을 어떻게 숨겨서 이렇게 들어올까? 여기 보면 허벅지에 이렇게 마약을 숨기기도 하고, 캐리어를 숨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는 이제 사탕, 분유에 숨겨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마약이 숨겨온다. 어떤 마약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 그랬더니 필로폰, 예, 제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 합성 대마,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이제 MDMA, 예, 이런 마약류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마약을 많이 필까? 아무래도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무직,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33%를 차지한대요. 예, 직업 미상이고, 그죠? 그 다음 회사원, 버젓이 이제 회사 다니는 일반인들이 마약을 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이 중노동하는 노동자들, 주부들도 이렇게 마약을 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핀다고 하는데, 보니까 직업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도 이렇게 마약을 많이 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령별로 마약은 언제 많이 피나라고 했더니 10대, 20대 가장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핀다. 이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마약 범죄는요, 5년 새 5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면 어때요? 중독이 되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유통에 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시켜서 판매에 동원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동원을 시키는 거죠.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은 그러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유흥업소 모텔 이런 곳이라고 하는데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예, 마약을 가장 많이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상, 숙박업소, 예,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 사무실에서 예,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마약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약 이제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했을 때 형사처벌이 있는데요. 청소년은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처벌받겠죠, 그죠? 근데 요즘 아시죠? 뉴스에 접했을 거예요. 마약과의 전쟁. 예, 그러면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이렇게 마약류를 원칙 이제 급한 사람은 지급하겠죠. 지급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소하고요. 그리고 최대 사형 무기, 예, 사형 아니면 무기까지도 가중처벌 이제 조항으로 적용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앞에서 보시듯이 10년 이하의 징역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예,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이러면은 사형 또는 예, 무기징역까지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혹시 마약 김밥 들어봤나요? 예, 우리 이제 김밥이라 가지고 마약 김밥집이 있었거든요. 간판을 버젓이.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으냐? 마약 떡볶이. 예, 그 다음 마약 핫도그. 우리가 정말 즐겨 먹는 거잖아요. 겨울에 마약 호떡 많이 드시죠? 마약 치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있으면 왠지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많이 사 먹었대요. 근데 이제 23년 5월 17일부터 바로 이 마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못 쓰게 한다면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 김밥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죽음의 마약. 정말 무섭죠. 이 마약류는 인체에 눈, 코, 입, 뇌, 신장, 뼈, 피부 다 이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이제 뇌에 치명적으로 중독되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인의 뇌와 그리고 쾌락 중추가 자극받았을 때 바로 뇌가 위축하게 됩니다. 중독 물질에 노출되면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고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가 위축하게 되겠죠. 자, 뇌가 위축하면서 이제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뇌 전두엽. 전두엽은 뭐예요?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전두엽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감정은 또한 기복이 정말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기복이 심하게 되고요. 예, 작은 문제에도 감염 반응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워지겠죠. 예, 감정의 변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즐겁지 않게 되고 이성교제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우울증까지 유발하게 되고 자살까지도.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제2차 이제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거겠죠. 예,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렇게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약의 종류에는 중추신경 흥분제, 그리고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가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카인, 그죠? 예, 그리고 필로폰, 이거는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예, 작용을 하고요. 중추신경 억제제는 흡입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로인이 있습니다. 자, 억제제 하나 더 있네요. 아펜도 있네요. 그죠? 자, 환각제는 대마초, 그리고 LSD라고 해서 환각제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전파 경로가 있어요.
코로 이렇게 빨대를 사용하는데 공동으로 이제 너도 사고 너도 한 번 하고 나도 한 번 하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주사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C형 감염이라든지 에이즈 환자의 발견자 60% 정도가요. 세상에 주사위를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주사위 사용이라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약 이제 남용의 문제점입니다. 중독,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중추신경 마땅히 손상되고요. 환각, 사고가 일어납니다. 환각적으로 불법과 범죄에 노출되게 되고 경제적 손실, 중독되면 계속 이제 마약을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다 끌어모으죠. 그죠? 그리고 가정, 사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청소년 마약 이제 사범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 바로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 정보를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가 있냐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마약이 바로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 야, 우리 좀 전에 강남 항가에서 뭐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해가지고 음료 시연에서 이렇게 먹어서 큰일 났다 했잖아요. 그 외에도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살 빠지는 약,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자, 마약성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되기 때문에 이걸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은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약은 절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자, 살 빼는 약. 우리,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배우예요, 배우. 자, 이 배우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허공에 주먹을 막 이렇게 날리고, 그죠? 그리고 막 달리는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누웠다 일어났다가 막 이상하게 마약한 것처럼 막 부패 행위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했다?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비약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다이어트. 다른 영화를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먹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이어트 약을 먹었더니 이런 증상들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비약은요, 먹게 되면요, 뼈만 남는 마른 몸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특히 좀 보통 통통하게 예쁜데도 자기 맛도 좀 뚱뚱하대요. 그리고 진짜 날씬한데도 또 뚱뚱하대요. 그래서 더 마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약이 이렇게 16살 이상은 나비약을 미만은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중학생까지도 이 나비약을 처방을 할 수가 없는데 나비약을 버젓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식욕 억제제 이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병원 문은 9시 정도에 문을 열잖아요. 근데 그 전날부터 줄을 서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담요, 겨울에는 뭐죠? 텐트에서도 자고 해서 그 다음 전날 저녁부터 줄을 서가지고 있잖아요. 약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욕 억제제 병원에서 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약을 받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약을 이렇게 살을 빠지게 하나 해서 약 성분을 분석했더니요. 향정신적 식욕 억제제인데 우울증 치료,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 간질 치료제, 간질 환자도 아닌데 소화제, 소화성 궤양용제, 그리고 당뇨병 용제, 다이어트 보조제, 변비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데 이노제, 당뇨병 이제 용제 들어갔네요. 비만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정신신경용제, 요 앞에 약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성분들입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식욕 억제제를 받는데 이게 바로 실제 이렇게 판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남용 실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자,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근데 어때요? 그게. 예, 그렇게 그 의사의 처방과 복용법을 따라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줄을 서서 약을 받지만 이것들이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좀 전에 앞에서 우리 16세 미만은 이렇게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약은. 그러니까 이제 D로 해서 젊은 청소년들의 약을 판매를 한대요. 자기가 사온 것보다 더 비싸게 불법으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섭죠, 그죠? 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살 빼는 약이 이제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안 오는 증상, 입이 좀 마르고 공격적인 행동, 구토, 설상, 그리고 위장장애까지 환각 증상, 내성, 의존성, 우울증 이거 전부 다 이제 중독이잖아요, 그죠? 마약이잖아요. 마약 중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작용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 약을 포함한 살 빼는 약을 불법이라든지 중고 거래, 좀 전에 이제 약을 사서 청소년들 판매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고 거래 등에 이제 구매하거나 유통했을 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구매하더라도 마약 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고 팔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약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뭐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무분별한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청소년들이 우리 SNS 하면 그 말이 있는 게 언어거든요, 언어. 자, 어떤 언어가 있냐면 아이스, 짝대기, 얼음, 크리스탈, 빙두, 시원한 물, 차가운 술 이런 것들이 마약 언어래요. 예, SNS 통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면 마약 언어구나.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변함없는 품질과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판매자들이. 믿고 연락 주세요. 뭘 믿어야 되는지. 예, 텔레그램의 최고 품질입니다. 전국 오케이. 전국에 오케이. 상담 환영. 이런 뜻, 이렇게 유혹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이렇게 보면 돈 모양 있죠. 이게 판매한다라는 이모티콘입니다. 엑스터시. 아무래도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그 여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마약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초강력 엑스터시 하트에다가 뻥개, 대마초, 나뭇잎이 아니에요. 대마초, 코카인. 이 코카인 뭐예요? 다이아몬드네, 그죠? 헤로인, 초강력 합성 마약 이런 이모티콘도 조심을 해서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펜타닐이라는 겁니다. 좀비 마약이라고 해서 펜타닐은 꼭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남의 돈이라서 안 죽는다? 근데 이 누구 돈인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죽어가니까 죽겠죠.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이 돈이 이 정도 돈이 떨어지면 죽겠죠. 예, 와, 이 돈도 죽겠죠. 이 돈 마땅히 죽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미국에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뉴스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닥에 접혀있는 돈을 줍지 마세요라는 신문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야, 바닥에 돈이 있으면 우리는 죽기 바쁜데 접혀있는 돈을 줍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펜타닐 때문이랍니다. 펜타닐. 그 이유는 바로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약이 뭐냐면 분자 가루를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요 중독이 된대요. 우리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이제 검거하는 그 경찰이요. 트렁크에 열어봤더니 이렇게 봉지에 쌓여진 이제 그 마약이 있더래요. 그래서 풀었는데 이 분자가루가 날리면서 썰어지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분자가루를 흡입하기만 해도 중독이 되는 게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우리 펜타닐 같은 경우는 정말 냄새만으로 의식이 있는 데 가지고 정말 정말 무서운데 특히 미국에는 지금 그
지역에서 비상이 있대요. 특히 이제 그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 펜타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펜타밀 과다 복용으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1년 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근데 그 중에서 1위가 바로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펜타닐. 예. 자, 우리 펜타닐로 미국에서는 매년 191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펜타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떤 약일까요? 얀센, 우리 코로나19 그 뭐죠? 예방접종 그 약으로 그 회사로 유명하죠. 얀센이라고. 예, 바로 이 얀센에서 만든 오피노이드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이. 자, 그러면 이 펜타닐은 누가 맞을까요? 바로 말기암 환자. 예, 죽기만을 기다리고 말기암 환자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펜타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펜타닐은요, 바로 몰핀보다 100배가 더, 예, 더 이제 강력하대요. 그 효과는요, 10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타밀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도파민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고요. 그리고 이 펜타밀을 복용한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고관절이 굳어 있거나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요. 그죠? 도파민 신경 체계를 파괴하는 현상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마약에 취한 거리에서 미국의 좀비랜드라 해서 필라델피아주에서 이렇게 그 몇 킬로 방면에 그 뭐죠 마약을 하면 안 되지만 마약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된 게 아니에요. 구부정 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또 하나 더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우유를 먹고 있는데요. 멈춰서 이렇게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우유병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우유병이 쏟아지면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 이 눈동자가 커지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 중독이 조금 어느 정도 사라지면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 성분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나? 유통이 좀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이랍니다. 그리고 효과는 또 높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펜타닐에 안전할까라고 했는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펜타밀이 가격이 저렴하고 사기 쉽고 하니까 펜타밀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엄청나게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번지냐면 펜타닐 패치라고 해서 번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태워서 그 태워지는 연기를 마시게 되면 중독이 되겠죠. 그죠? 예, 불법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투약한 10대들의 이제 근거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펜타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특히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도 펜타닐을 이렇게 이제 그 먹게끔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먹게끔 하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야청의 사전 알림이 제도에서는 이 동물병원에서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중요한데 여기에서 병원에만 이렇게 동물에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동물에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펜타닐에 인해서 어린이 사망이 2년 만에 3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죠? 자, 우리 청소년 마약의 문제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 예,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약에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되었나요? 물어보니까 선배가 권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멍 때리는 느낌은 조금 드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데는 환각은 없었어. 환각은 없고 누군가가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17세 남자인데요.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라서, 그 무서운 마약인 줄 모르고 이렇게 먹었대요. 싫다고 거부할 수 없어서 친구가 권했겠죠. 거부하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선배들한테 찢겨서 괴로워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의 공통점이 호기심, 친구들이 하니까 마약인 줄 몰랐다. 이런 이유들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약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인식을 꼭 해야 됩니다. 마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더 할 수 없는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또래 친구도 이제 계속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마약 때문에 친구도 잃게 됩니다. 뭐 마땅히 이제 가족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약물 남용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신고. 특히 마약 중독이 정말 무서우니까 2차 범죄입니다. 2차 범죄. 여기 보시면 딱 2번 마약을 했는데 정말 망상에 엄청난 만상에 시달렸대요. 근데 누가 신고한지 압니까? 부모인 엄마가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마약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은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덜 위험한 마약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마약의 끝은 다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약이 여러분들을 노린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 2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과거, 당신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맞습니다. 미래의 나이입니다. 이런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일을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변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도전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마약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회원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